최근 수도권과 대전 일대에서 방문 판매 업체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경기도가 방문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최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된 양주 지역 주민들이 해제 촉구를 요청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경기도 접경 지역에 대해 위험 지역 설정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여자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직원이 적발됐습니다. 한 주간 경기도 소식 주간 경기도에서 전해드립니다.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행되는 저상버스의 증차를 요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가 포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포천시의 저상버스 증차 문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최근 방문 판매 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경기도가 방문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집합 금지 대상은 다단계 판매 업체와 방문 판매 업체 등 4,800여 곳이며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 집합 홍보와 교육, 판촉 등의 활동이 금지됩니다. 경기도는 또 방문 판매 업체와 더불어 유흥주점과 동전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 금지 명령을 다음 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했습니다. 경기도는 종교 소모임과 동호회, 방문 판매 등 소규모 모임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엿새 만에 다시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경기도 6명을 포함해 1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파주 2명, 부천과 군포, 화성과 안양이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16일 6명을 기록한 이후 엿새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한 건데요. 지금까지 경기도의 확진자 수는 1,125명이며 이 가운데 23명이 숨지고 현재 349명이 격리 중입니다. 정부가 최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 양주시가 지정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양주시 의회는 지난 18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황영희 의원이 발의한 양주시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황 의원은 결의문에서 양주시는 그동안 접경 지역과 개발 제한 구역 등의 규제를 받아 부동산 지가 상승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같은 접경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높은 김포와 파주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며 양주시를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상버스 증차를 요구하며 포천시청 앞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이유나 포천 나눔의 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5일부터 지금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부터 듣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다기보다 이제 교통약자들을 위한 저상버스가 한 대도 정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에 대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포천시의 저상버스 비율이 얼마나 저조한 건지 궁금한데요.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하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저희한테 2018년도 자료가 있는데요. 인접 지역인 의정부에는 저상버스 비율이 22%예요. 그리고 양주시는 24%로 나와 있는데요. 포천은 9%에 불과하거든요. 네, 이 포천시의 저상버스 비율 이 주변의 지자체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요. 그동안 이 시와 시의회가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 약속을 해왔는데 이게 현실화가 녹록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인식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 핑계도 계속 대고 있고, 버스 회사에서 또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버스 회사에서도 저상버스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버스 회사에서는
수익률이 저조하다라고 뭐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포천시청 교통행정과에서도 일부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포천시 자체에서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40%까지 저상버스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포천시 서울시, 의정부시, 양주시 이런 인접 지역에 비해서 포천은 그렇게 이제 저상버스나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에 대해서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여름 더위가 점점 심해져 갈 텐데 이 릴레이 시위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도 걱정이거든요. 언제까지 이어가실 계획이신가요? 그 9월에 있는 예산의 반영을 교통행정과에서 하겠다고 말을 했었어요. 예. 근데 작년에도 저희가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작년에는 정차를 하지 않았어요. 저상버스가 한 대도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재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 해마다 16년도부터 2대를 정차를 하겠다, 3대를 정차를 하겠다, 19년까지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단 한 대도 작년까지 정차를 하지 않았고 올해는 그래서 저희가 행동으로 옮기는 이유는 올해는 반드시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반드시 정차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압박을 넣기 위해서 진행을 한 것이고요. 요거는 앞으로 저희가 시의회에서 답변을 줄 때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 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의 필요성을 좀 한 번만 더 강조를 해주시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교통 약자분들이 또 특히 포천시에는 더더욱 많습니다. 최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어르신, 유모차를 끌고 있는 어머님들 모두들 필요한 시대인데 거기에 역행하는 포천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알아차리고 다른 타시군과 비슷하게라도 이 저상버스를 도입하여서 선진국 대열의 포천시도 함께 발돋움하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은 약속인데 이번에는 실현 가능한 계획들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경기도가 접경 지역에 대해 위험 지역 설정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경기도 산하 한 공공기관 여직원 탈의실에서 몰래 카메라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가 접경지 주민 안전을 위해 경기 북부 접경지역 5개 시군 전역을 위험 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위험 지역으로 설정된 곳은 연천과 포천, 김포와 파주, 고양시 등 5개 시군이며 군부대는 제외됐습니다. 오는 11월 말까지 시행되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해당 지역에는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대북전단 관련 물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행정명령을 집행한 대북전단 살포 대표의 집이 무허가 시설로 확인돼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포천시에 있는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대북 풍선단 대표의 집이 무허가 시설인 것을 확인하고 포천시에 주택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불법 시설에서 불법 전단을 만들어 북한에 보내려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불법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산하 A기관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여직원 탈의실에 메모리가 장착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A기관 직원 K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K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지난 16일 밤 당직을 위해 탈의실에 들어간 여직원이 발견했습니다. A기관장은 카메라 설치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초콜릿을 보관한 디저트 제조 판매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3일부터 일주일간 디저트 제조 판매 업체를 단속해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초콜릿을 교육용이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곳이 6곳, 자가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곳이 4곳입니다. 특사경은 적발업체 모두를 형사 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이 경기도청에서 열렸습니다.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열린 훈련은 비상벨 호출 등 초기 상황 대처반과 타 민원인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민원인 대피 유도반 등으로 나눠 실시됐습니다. 훈련은 청원경찰이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비상벨을 호출하면 경찰관이 출동해 가해 민원인을 신속히 제압하는 실제 상황을 연출해 진행됐습니다. 경기도는 민원실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행 등 특이 민원이 지난 2018년 2,40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4,300여 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며 공무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양주시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출산 축하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둘째 자녀 이상 가정에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하던 축하금을 첫째 자녀 60만 원, 둘째 150만 원, 셋째 200만 원 등으로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90일 이상 양주시에 거주지를 둔 출산 가정으로 2020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고가의 차량을 판매한 업체가 경기도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취업 사이트와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한 달에 500만 원에서 800만 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속여 외제차와 화물차를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형사 처벌할 예정입니다. 소득 기회를 알선하거나 제공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유인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양주시에 건립될 예정이었던 경기 북부 유아체험교육원이 예산 삭감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추경 심의를 통해 경기 북부 유아체험교육원 설립사업 예산 14억 9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요. 도의회는 건축 설계비 예산에 앞서 체험 시설물 제작 예산부터 진행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예산 삭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양주시 광정면 일대에 들어설 예정인 유아체험교육원은 3세에서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안전체험과 신체운동, 진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시설입니다. 경기도가 법원 공탁금 압류로 체납세금 14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도는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을 조회해 3,450명의 공탁금 735억 원을 찾아 압류 조치했습니다. 또 압류한 공탁금 가운데 288명으로부터 체납액 4억 원을 징수하고 264명으로부터 10억 원을 자진 납부받았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공탁금 조회는 물론 가택 수색과 강제 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돕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착한 소비 행사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석 달간 실시한 착한 소비 행사를 통해 농산물 500톤을 판매해 20억 5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는데요. 착한 소비 행사는 코로나19로 매장 방문이 어려워지자 온라인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행사입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에는 최저기온 20도, 낮 기온은 32도 예상됩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매우 덥겠는데요.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초까지 이어지는 더위, 화요일까지는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수요일부터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연일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 비 덕분에 무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주 후반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